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다이어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폭식 경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비만인 분들에게 살이 찌는 원인을 여쭤보면요, 폭식을 하는 식습관을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폭식은 살이 찌는 중요한 기전이 되기도 하고요, 또 다이어트를 망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선생님 저 폭식증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요, 폭식 경향과 폭식증을 혼동해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먼저 폭식과 폭식증을 한번 구별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폭식이란요, 식욕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증가해서 일상적으로 먹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을 반복적으로 먹는 행위, 즉 한마디로 식욕을 조절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흔히 다이어트 과정에서 한두 번은 다 겪어보셨을 테고 요요가 생기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폭식을 한다고 해서요, 모두 폭식증은 아닙니다. 신경성 폭식증은요, 식이장애의 한 형태로 치료를 꼭 해야 되는 정신적인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제하기 어려운 폭식이 있다는 점은 일반 폭식 경향과 유사하지만 폭식 후에 죄책감을 동반하게 되고요.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보상작용으로 보통은 제거행위, 즉 설사약, 이뇨제, 또 쓰러질 정도의 운동량을 소화하면서 의도된 제거 행위를 규칙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다이어트 때문에 폭식을 좀 한다고 해서 신경성 폭식증은 아니지만 반복적인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어떤 경향의 사람들은 식이장애인 폭식증으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모두 폭식증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향의 사람, 어떤 경우일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신경성 폭식증을 앓는 분들은 목표지향적으로 의지가 강하고 한 가지 일에 잘 몰두하는 강박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노력해서 다른 목표를 잘 이루는 분들이 똑같은 기준으로 다이어트에 돌입해서 자신의 외모나 체형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팅하고자 할 때 더 잘 나타나는 경향이 있죠. 또는 집안의 동성애 날씬한 가족이 비교 대상으로 잠재의식 속에 스트레스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날씬한 엄마가 옆에 있다거나 또는 언니, 여동생이 되기도 하죠. 또 다른 요인으로는요, 예민한 성장기나 사춘기 시절에 정말 생각 없는 회사 동료 또는 남자친구, 선생님들의 외모 비하 발언이 상처로 남아서 잠재의식 속에 깊숙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폭식증은 우울증을 병발하기도 하고 대인관계를 저해시키는 심각한 질환이 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또는 폭식을 한다고 해서 모두 폭식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에서 폭식증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경향의 사람인지를 미리 잘 파악하고 다이어트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비만 상담을 할 때 좀 특별한 설문지를 하나 작성하게 합니다. 바로 EAT 식이태도 검사라는 것인데요. 잠깐 소개하자면, 자, 1번 문항일 때는 살이 찌는 것이 두렵다. 2번 배가 고파도 식사를 하지 않는다. 나는 음식에 집착하고 있다 등으로 식사 습관과 그리고 자신의 체형에 대한 평가, 인지태도, 고정관념 등을 파악하는 검사지입니다. 총 26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 개개의 항목에 대해서 항상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6개 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항상 그렇다는 3점에 해당되고 그 다음 2점, 1점 이렇게 해서 각 점수를 환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검사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강박적인 다이어트 그리고 폭식 경향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점이 넘는 분들은 단순한 폭식만이 아니라 토하거나 이뇨제, 설사약 등을 쓰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사를 해보는 게 좋죠. 이 검사를 해보다 보면 종종 제거 행위를 규칙적으로 하는 폭식증과 아주 드물게는 거식증과 같은 식이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그제서야 본인의 어떤 증상을 터놓고 얘기하시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만약 이 방송이 끝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공개해 드릴 테니 한번 자기의 식이태도 점수가 얼마인지 꼭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다이어트 클리닉에서 이런 식이태도 검사를 제가 하고 있을까요? 식이태도 테스트 점수가 낮은 사람은요, 외모나 체형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은 대신에 다이어트를 실패할 확률도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체형에 둔감하다 보니 고도비만까지 가서 육체적인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높은데요. 이 점수가 낮은 분들에게는 저 역시 치료 과정에서 좀 더 강화되고 강조된 식습관을 연습시키도록 주기적인 상담을 꼭 합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에게 꼭 필요한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꼭 외모가 아니더라도 건강의 문제든 또 누군가의 약속이든 목표를 정확히 정하고 다이어트에 돌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분들은 혼자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실패하기가 쉬워서 다이어트 메이트를 만들거나 가족 단위의 다이어트를 하고 적절한 벌칙과 보상을 정하거나 나아가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권장할 만합니다. 자,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실 더 걱정스러운 케이스는 식이태도 점수가 20점 이상을 훌쩍 넘긴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일상이 다이어트이고 평생의 과업이 된 분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 자칫 저 같은 치료자가 강박적인 다이어트를 요구할 때 외형적으로는 잘 따라오지만 점점 공기를 불어넣어서 빵빵해진 풍선과 같이 어느 시점에 있어서는 그 풍선이 빵 하고 터져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병원에서 비만 치료를 하다가 체중은 줄었지만 폭식증을 얻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초저열량식이나 간헐적 단식과 같은 형태의 다이어트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다이어트법을 선택해야 폭식과 나아가서는 폭식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다이어트 과정에서 이런 폭식을 부르는 식사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어떤 식사법이 폭식을 부르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